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후반부 진행의 어이즈입니다. 네, 뉴욕 파트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5일 동안 쉬기 때문에 네. 5일 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마음 편하게 쉬고 싶으실 텐데요. 자, 개장을 25분가량 앞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뉴욕 파트부터 브리핑 들어가 보시죠. 네. 자, 뉴욕 증시 분위기는 간밤에도 양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주시했던 실업 건수 그리고 8월 P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지표들이 발표된 직후에 장 초반에는 시장에 약간의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부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움직임이었죠. 8월 PPI 나왔던 수치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이 근원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으로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도매 어떤 물가를 재는 지표인데 이것이 추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감을 자극할 수는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 물가 우려를 떨쳐내고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딱 1시를 기점으로 상승 탄력이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1시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닉 기자는 연준의 입으로도 불리는 파월 의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불리는 인물이죠. 지금 연준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을 맞이한 가운데 닉 기자가 FOMC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좀 흘려준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연준은 50b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선호한다. 다만 빅컷을 하게 되면 시장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둘러서 아주 완곡한 표현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완곡한 랭귀지로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까지 파월 의장의 상원 고문 역할을 하던 존 파우스트의 의견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게 된다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은 빅컷을 단행하는 한편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빅컷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 단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었는데요. 반도체주들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는 각각 1.9%, 4% 오르면서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줬던 반면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빠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음 장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런가 하면 모더나의 주가가 12.4% 굉장히 큰 폭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는데 기존에 좀 주력 사업 부문이었던 코로나 부문이 쇠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일부 파이프라인 제품들을 중단할 것이고 반면에 10개 정도의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시장에는 등장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자극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9% 가까운 급락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 반도체에서 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BNP 파리바가 마이크론에 대한 레포트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핵심만 요약을 해보자면 HBM 공급 과잉에 따라서 D램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D램의 공급이 수요 대비 한 6%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D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은 이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 즉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 역시도 기존의 140달러에서 50% 이상을 삭감했죠. 67달러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시세가 좋았는데 이 영향이 오늘 어느 정도로 이어지게 될지 잠시 후 전문가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자, 오늘 움직일 테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M의 주가가 간밤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MOU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신차를 공동 개발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에 있어서도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배터리 소스들 있죠. 원재료들, 니켈, 철강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소싱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성은 크게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가 전일 이런 소식들 속에서 3.8%의 오름세를 연출했는데 시세 연속성이 나오게 될지 저평가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고요. 그런가 하면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이 되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간밤 뉴욕장에서는 뉴몬트 그리고 금광 ETF인 GDX 등이 4%대의 시세를 내줬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라이릴입니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비만약 공장에 18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한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국내 관련주들 어떠한 영향을 받아가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네요. 이렇게 뉴욕 파트 브리핑 마쳐보고요. 국내 전략 세워보시죠. 네, 국내장에서 오늘 중요한 건 이 미국 시장에서 확인됐던 엔비디아의 시세 연속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연휴 그 다음을 대비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장에서의 반가운 반등 시그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휴 직전 날도 조금은 가볍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8거래일 만에 지수는 올랐고요. CPI 물가 지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물가 압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실망감보다는 우리의 주인공인 엔비디아의 등판과 함께 여기에 더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8거래일 만의 반등으로 2,560선, 지금 탈환을 했고 2,600선은 아직인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어제 8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을 사들였는데요. 2,700억 원의 매수 들어왔습니다. 내 마녀의 심술은 없었고 오히려 마술 같은 반등으로 정말 반갑게 단비가 좀 내려졌습니다. 코스닥은 그 전날 반등을 미리 줬고 이틀째 상승으로 3%가량의 상승 마감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좋았던 섹터를 쭉 본다면 반도체가 일단 어제 반등이 나왔다는 점 상당히 반갑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고 하이닉스를 사들였습니다. 어제 매수한 1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시각 안에서도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수페타시스 YC 종목 올랐고요. DY, 테크인 같은 디램 종목들도 강세, HBM 종목 강세, 그리고 CXL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반가운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2차 전지의 콜라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셀사가 조금 힘이 약하긴 했지만 양극재단에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나란히 올랐고요. 소재단에서는 CNT 도전지인 JO도 급반등을 줬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에 베팅하는 움직임 속에 다른 신재생보다 압도적으로 2차 전지가 강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슈에 반응했던 쪽은 원전, 로봇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전기본 공개가 되면서 원전 새롭게 신한 3사기 짓는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협력도 기대감으로 작용했고요. 삼성의 보핏은 이제 곧 9월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세 분출이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어 올랐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종가 형성이 됐고요. 원전 안에서는 에너토크,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 반등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앞서 쭉 들으셨겠지만 50일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주요 이평선 가운데 미장은 유독 50일선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데 다우는 이번 하락에서 깬 적 없었고요. 나스닥이 깊게 깨고 내려갔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다시 만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같이 우리 시장이 커플링을 보였던 반도체 섹터가 지수도 바닥이라면 같이 다시 시장
시장을 이끌 것인가? 결국은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지수도 2600, 2700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엇갈림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처링하고 부제를 달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서륙의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BNP 파리바에서 목표가 6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존하는 최저가까지 내려잡은 상황이고요.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도 160에서 125달러까지 낮춰잡았습니다. 일단 BNP 파리바의 내용은 HBM 공급 과잉 우려된다. 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HBM3 12단도 퀄 승인을 못 받았는데 벌써 공급 과잉이라고 디램 3사를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재등장한 거죠. 게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 반도체 우리 투톱에 대한 눈높이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증권사 위주로 두 곳 하향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BNK 투자증권에서 현존 최저가 TP가 나왔어요. 81,000원입니다. 이제 회복하면 7만 원 거의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아직 6만 전자인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좀 굴욕인 TP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3분기 이익 추정치 1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 계속 같은 이유로 낮춰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디램 반도체도 약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서버, PC 쪽 약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단이 약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 하향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KB증권에서도 TP 24만 원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역시 3분기 이익은 컨센을 하회할 거다. 7조 원대보다는 약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만큼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HBM이 단단하게 뒷받침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디램 쪽 아무래도 약하다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달에만 9곳에서 TP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업종에 대한 리포트도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은 수요가 약하다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 사이클과 관련해서 정말 사이클이 하락으로 접어드는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이클 하락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약해서 작년부터 연말에 시작했던 감산을 다시 재개하기가 좀 어려울 뿐 그래서 투자 재개가 당장은 이뤄지진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이 하락으로 접어든 건 아니고 다소 좀 수년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기가 많이 미뤄지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기존에 기대를 했었던 전공정 장비단이라든지 소부장단이 그 투자의 물줄기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던져볼 포인트는 다운사이클 우려감 혹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 이 안에서 시장의 미스터마켓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전략 살펴드릴게요.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연휴 지나면 이제 9월 FMC를 우리가 소화하게 될 겁니다. 연휴 딱 지나고 17일, 18일 현지 시간으로 FMC가 전개되기 때문에 19일 우리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텐데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티라미우스 기자의 이야기라든지 시장이 매크로적인 내용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물가지표 소화하고 나서 이제 25bp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PPI 소화한 움직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인하 폭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에 시장이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그 전에 가장 기대감이 컸었던 주도주 제약바이오를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 안에서도 물줄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넥스트 대장은 누가 될까에 대해서 계속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학회, 비만 이번 주에 바람이 불었었던 흐름이고요. 그 다음 타자 이제 오늘과 함께 연휴 직후에 제약바이오의 대장을 찾는 움직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은 ING인가? 지금 9월 9일에 통과됐고요. 연내 입법되게 될 텐데 유예 기간이 2032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섹터입니다. 일단 1차적인 이벤트인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은 나왔다는데 증권가에서 의견 모으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으로는 유효하다.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략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ING 이벤트는 학회와 비만인데요. 학회 같은 경우에는 폐암학회는 마무리가 되면서 유한양행 쪽으로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3일부터 17일에 진행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인데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여기 써놓은 종목들, 티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서 결과를 내놓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여부 오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번 주에 떠오른 비만 관련 종목들은 10월에 위고비 국내 상륙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ING로 10월 전까지는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가 눈여겨볼 필요 있겠고 그 다음에 후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던져봅니다. 국내 의료 AI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 이익은 아니지만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데 시장이 많이 귀 기울이고 있죠. 루니퓨노, 딥노이드 체크해 보시고요. 헬스케어 측면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제약사들 SK바이오팜은 올해 연간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실적 여전히 좋을 거다. 케이캡 기반으로 HK 이노엔 같은 종목들도 실적 모멘텀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후보군 두 번째로 던져봤던 게 미용입니다. 헬스케어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의 에볼루스가 간밤에 52주 신고가 재경신했습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죠. 대웅제약 다시 15만 원 돌파의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 데이가 9월 12일자로 열렸습니다. 얼마 전 그 기대감으로 미즈호 증권에서도 TP 그대로 유지했고 기대감 있습니다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뚜껑 열렸고요. 내용 좋습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이 지금 한 2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요. 의약품, 뷰티 시장 각각 1.5조 달러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파이를 앗아가고 있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기대하자. 그 안에서의 지금 에볼루스의 잠재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볼리제 필러 출시 나오고요. 톡신을 구독하는 서비스도,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월 한 65,000원 내면은 3개월 동안 보톡스 한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2028년에 7억 달러의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OPM 20% 가능하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GLP-1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시장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젬픽 페이스로 주목받았었잖아요. 미용이. 계속 에볼루스가 그 안에서의 영향력 키워갈 거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올투자증권에서 내용은 대웅제약 선호 유지, 메디컬 에스테틱 섹터 선호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궤를 그리고 있는 이 두 기업들의 움직임 감안해 봤을 때 이 신고가 대웅제약 뒤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톡신, 필러, 미용기기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잠시 후 개장 전략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